네, 안녕하세요. 인지공학 박사 김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학습 전문가 이시용입니다. 오늘 드디어 정부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절대평가로 한다, 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들은 있었지만 결국에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초중등 어머님이 대충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예전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왔다 갔다 했죠. 뭐 절대평가로 완전히 다 내신을 한다, 아니면 이제 고1 거는 상대평가로 그냥 유지한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이제는 완전하게 상대평가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초중등 어머님들은 아셔야 된다. 하나둘씩 이제 뜯어보긴 할 텐데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처럼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성적에 따라서 석차를 매기잖아요. 석차를 매겨가지고 상위 4%까지는 1등급, 그리고 상위 11%까지는 2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을 이렇게 매겼단 말이죠. 근데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지금 중학교처럼 몇 점 이상이면은 뭐 A, 몇 점 이상이면 B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상대평가로 나오면서 이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과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느끼시기에 딱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면 이런 거예요. 수학이야. 야, 미적을 예를 들어 공부 안 해도 돼. 아니면 예전보다 공부하는 게 더 쉬워졌어.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수상하까지가 상대평가로 남는 거고요. 어머님들 알고 있는 수원, 수투, 미적 이런 애들이 일단 절대평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절대평가로 바뀌어버리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입장에서 굳이 짜게 지을 이유도 별로 없거든요. 아이들 대학 못 가라고 짜게 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예전 대비 일단 A 맞는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아마 예상하는 게 한 25% 선 이상으로 A 맞는 비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힘을 빡 줘야 되고, 고등학교 2, 3학년 내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수월해진다. 그냥 느낌상은 중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느낌과 유사하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런데 물론 이제 과정적으로 어려운 건 맞죠, 그게. 내용도 어렵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고2, 3이 됐었을 때 준비하는 그 현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중학교 2, 3학년 때 중학교 내신 준비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으로 마치냐, 2등급으로 마치냐, 3등급으로 마치냐에 따라서 어쨌든 고등학교 때 3등급도 2학년, 3학년 때는 둘 다 A 학점을 쫙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1등급짜리 A가 있는 거고 2등급짜리 A가 있는 거고 3등급짜리 A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머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발표된 얘기는 분명히 내신이 완화된 거는 맞아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2, 3학년 때 절대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보다 쉬워졌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쉬워진 내신에서 점수를 잘 받고자 하는 아이들, 도전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것만 상대평가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는 쉬운 범위가 상대평가고 내가 이해하고 100점 맞을 수 있는 범위가 상대평가니까 더욱더 아이들은 가열차게 그 쉬운 범위,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범위들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으로 입시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 가장 큰 바뀌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변화하는 아이들,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이 제가 바라봤을 땐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내신을 똑바로, 고1 내신을 똑바로 받기 위해선 예전에는 중3 때부터 고1 내신을 준비하고 좀 빠른 애가 중2 때부터 준비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완벽한 점수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그나마 변별력이 있고 2학년, 3학년부터는 변별력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점수가 이 친구의 점수를 좀 예측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아이가 어느 학교냐에 따라서 그 1등급도 사실은 달리 평가가 돼야 되긴 할 텐데 어쨌든 현재 고교 블라인드가 돼서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입학사정관은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어쨌든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건 틀림이 없고, 그럼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입시가 치열해진다는 개념과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건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수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의대 가려고 지금 재수, 삼수, 사수, 뭐 오수까지 이상도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특정 시험 하나로 아이들 줄 세우기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는 이거에서 0.1점까지 점수에 어떤 줄 서는 흐름들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그 점수를 잘 따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죠. 대치동에서 어떤 아이들은 중3 때 수능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도 하니까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건 이게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능보다는 과목 수도 많고요. 수행평가도 결합돼서 실질적으로는 등급이 결정이 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등급 결정하는 범위가 고등학교 2, 3학년께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등급을 잘 받기 위한 노력을 아래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수능은 재수가 있지만 내신은 재수가 없다. 없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넘어가 버리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구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나 5학년 아이들을 최근에 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지도를 했단 말이죠. 되게 신기한 건 예전에 3년 전에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한테 휘문고 고1 거 내신 문제를 주면 못 풀었어요. 어느 정도 못 풀었냐? 40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휘문고 내신 문제를 주면 그래도 한 40점에서 6.42점 점수가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잘 나오는 아이들은 7, 80점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더 이런 이제 입시 정책으로 인해서 가속화가 되기 시작하면 아마 5, 6학년 때 거의 한 80점대까지 올라가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이 유리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신 중에서도 암기 영역이 아닌 어떤 역량적인 부분으로 점수가 잘 안 떨어지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때 착실하게 점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다. 그리고 막판 가서는 암기 위주의 과목들에 또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을 암기 위주의 과목에 많이 쏟고 디테일하게 쏟은 애들이 또 0.1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싸움들 정말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준비한 PPT가 있기 때문에 네. PPT를 살펴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상대평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이 절대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마지막으로 2028학년도에 수능이 개편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좋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전략적으로 선택되고 고민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대치동 입시 핵심 키워드는 정시와 재수였었죠. 물론 최상위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나 서울대 기준으로 본다면 뭐 조금 넓게 잡으면 스카이까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스카이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최상위권 혹은 극상위권의 입시 전략은 기본이 재수였어요. 의대는 일단은 사수라는 말, 4학년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성학원. 그래서 재종반을 다녀야지 의대에 진학을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통계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올해 의대 합격한 어떤 그 수치들이 지금 다 공개가 된 상태잖아요. 휘문고만 보면은 전체 다해서 151명이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그중 약 80% 가까이가 N수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를 했거나 삼수를 했거나 사수 이상을 했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현역들이 합격한 숫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도 한 거의 30명 가까이 붙기는 했지만 아무튼 압도적으로 재수생 이상들이 그냥 퉁쳐서 그냥 재수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재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서울대나 혹은 의대 진학에 유리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겠죠.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절대평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중학교 때 내신을 뭐 90점을 넘으면 A학점, 80점을 넘으면 B학점, 이런 형태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1학년은 바뀌지 않는 게 오늘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되는데 특히 수능까지 포함해서 어쩌면 1995년 수능이 처음 도입된 이후에 가장 큰 입시 제도의 변화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변화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시 정리하자면 2028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가서 보게 되는 수능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달라지는 게 어떤 식으로 달라질 것인지 아직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전문가 포럼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포럼과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제 대입 수능 개편안을 두고 또 여론들의,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이제 공청회가 진행이 되고, 아마 7, 8월 정도면은 윤곽이 좀 지금보다 선명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 2월 달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입은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이제 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수능을 보는 그 해쯤에 발표를 하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바뀌는 거니까 내년 2월 달에 발표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나 자사고, 전사고라든지 과거 영재고 다 포함해서 이런 학교들의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점쳐지고요. 그리고 이런 자사고, 특목고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까지도 유리한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하나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정리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대치동 입시는 정시와 재수였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지를 좀 몇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 대치동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대를 43명이 최종적으로 등록을 했어요. 최초 합격은 46명이었는데 3명이 아마 의대 쪽으로 빠지거나 수시 납치가 됐거나 이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최종 등록 인원은 43명, 그 중에 3명이 수시, 40명이 정시입니다. 수시와 정시로 서울대학교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60%대 40%, 수시가 60, 정시가 40%. 그러니까 정시보다는 수시를 많이 뽑아요. 그리고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거의 대부분 다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거의 60%에 가깝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치동 아이들은 대부분 다 정시로 서울대를 가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치동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내신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따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최상위권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타 지역에 갔으면 전교 1등할 아이가 대치동으로 오는 순간 3등급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다. 물론 타 지역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내신이 3등급, 4등급인 아이들도 수능은 1등급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치동에서 수시를 가기 위해서 뭔가 아이들이 내신 관리하는 데는 아주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한 게 지금 다 해서 10개 학교인가요? 10개 학교인데 진선도 이제 서울대로 많이 보내지만 의대도 좀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대치동 그 고등학교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휘문고가 어쨌든 제일 많은 입시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제일 좋은 입시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서울대를 43명밖에 안 가네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의대를 151명 보냅니다. 그래서 휘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전국에서 1등입니다. 상상고랑 뭐 이렇게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어떤 의대 진학에 대한 통계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의대 합격자 비율을 살펴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 비율이 대략 한 60대 4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은 이제 현역과 N수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이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 숫자와 그리고 재수 이상 N수생들이 얼마나 합격했는지를 좀 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역이 대략 한 300명 내외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 비율은 21% 정도가 현역이고 대략 한 80% 가까이가 N수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기타라고 나와 있는 것은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현역이 이제 329명, 2023년 기준으로 329명인데 이게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즉, 현역 애들이 수능을 볼 거 아닙니까? 수능을 보는 학생들, 그러니까 수험생들 중에서 실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실제 의대에 합격하는 비율을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비율을 따져보게 되면 0.1% 정도 됩니다. 매년 한 40만 명 좀 넘는 지금 각 학년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학년의 이제 학령 인구가 보통 40만 명 초반대에서 중반대 사이를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요. 수능을 실제로 응시하는 학생 수는 30만 명 초반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만 명, 34만 명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숫자에 비하면 329명 이라고 하는 것은 0.1%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이 의대를 가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합쳐보면은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될 거예요. 이 1000명 정도는 N수생들 비율이 현역 대비 약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만 보면은 약 숫자로만 본다면 약 10만 명 정도가 이제 다시 수능으로 재수나 삼수나 사수를 하게 되는데 10만 명 대비 1000명은 1%예요. 물론 1%도 어렵고 0.1%도 어렵지만 그래도 숫자로만 본다면 10배 가량 합격률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게 되면 그만큼 N수생들이 의대 진학에 얼마나 강세를 보이는가라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현역이 21.3%, 정시가 77.5%고요. 정리하자면 N수생 정시가 강세고요. 그리고 서울 출신이 36.7%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출신이 36.7%인데 물론 서울에는 1000만 명 가량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20%가 서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험생 기준으로 본다면 1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분포로만 따지면은 16%인데 실제 의대에 진학하는 비율로만 본다면 36%니까 거의 2.5배 가까이 의대 진학률이 높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대략 한 정시를 살펴봤는데 수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의학학 계열의 신입생의 40%를 수시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데 대체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전교 1등이나 전교 2등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지원해서 뭐 내신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런 전형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72%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정시로 이제 대치동 아이들이 지방 의대도 진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비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에 입시가 치러졌던 2023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의대 진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4년제 코스였었다, 그리고 정시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학교 2학년부터는 뭔가 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고교 내신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예전에 상위 4%는 1등급, 4%를 초과하면서 11%까지가 2등급,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석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신 등급이 결정이 됐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기존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절대평가로 돌아섰을 때 이제 전면 시행이니까요. 전면 시행을 했을 때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내신에 대한 부담은 다소 완화되는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2등급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한 문제라도 더 풀기 위해서 경쟁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만 하면 A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이게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확보하게 됐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그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각각 자신의 어떤 입시의 전략에 따라서 수능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확보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상위권
아이들에게만 좀 특화된 어떤 이런 개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9등급 체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4%, 11%, 23%, 뭐 40% 이런 식으로 1, 2, 3, 4, 5등급, 6등급, 7등급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내신 절대평가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아직 정확하게 몇 %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대략 23%는 좀 넘어가는 선에서 결정이 나지 않겠냐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다 A등급을 받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1등급으로 시작을 했느냐 혹은 2등급으로 시작했느냐 3등급으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2, 3학년 때 내신 평균이 다 A라고 하더라도 올 A라고 하더라도 1등급짜리 A가 있는 거고 2등급짜리 A가 있고 3등급짜리 A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확정이 난 거죠. 물론 이 내용들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로 하겠다라는 발표는 예전에 났었는데 작년 10월 정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도 내신 절대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굉장한 혼란을 좀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번 정권의 특성상 뭔가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게 좀 강하기 때문에 진짜 고등학교 1학년도 내신이 절대평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파장이 좀 클 텐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어쨌든 상위권에서는 내신 변별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신 경쟁이 약화되기 때문인데요.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대나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입시 전형들을 고민해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신만 가지고 학생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뭐 지금 자격고사화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술술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살짝 보도가 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까지 결정이 나게 된다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 아이들을 변별해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상대평가가 시행되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둘씩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학교 입시 준비가 빨라졌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좀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게 일단 중요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싸움이 조금 더 기존의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 준비하는 강도가 지금보다는 이제 더 세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들을 조금 탄탄하게 공부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비단 수학 교과목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들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미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최소 2등급 정도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선행에 필요한 학습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초중등 심화학습의 전략적인 선택들이 좀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학습 시간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금의 중학교 2학년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심화나 중학교 심화 과정을 좀 길게 끌어가게 되면 결국 고등학교 전체를 공부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 심화와 중등 심화를 지금보다는 조금 느슨한 상태에서 준비를 해도 필요한 만큼만 준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경쟁력에 따라서 이 고등학교 선택이 좀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예를 들어서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정시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시를 노려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내신 준비 시간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등학교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성적, 석차에 따라서 내신이 등급이 분류가 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90점 이상이면 A등급, 80점 이상이면 B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내신을 준비하던 그 시간보다는 조금 더 좀 느슨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신 A등급이 기존으로 치면은 3등급과 4등급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내신을 받는 데에는 기존의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다른 곳에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내신 대비 경쟁 약화로 학습 시간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입시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수행평가 준비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미리 대비를 한다거나 혹은 나는 아예 정시 트랙을 탈 거야. 그러면은 수능 준비를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치동 최상위권은 입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기존 2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 학생들이 수능이나 학종 준비 여부에 따라서 의대나 스카이 진학도 지금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유리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2028학년도에 대입수능이 개편되는 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